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있었던 이야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0대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3명과 딸이 1명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다들 자기 하는 일에서 한 자리씩 하며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저 흐뭇하기만 하지요. 저희 남편은 10년 전 작고하였고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나 모른답니다. 우린 늘 금슬이 좋았기에 어딜 가도 늘 함께 다녔고 맛있는 것도 늘 함께 먹으러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편찮아졌고 폐암 사기로 병을 앓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정말 딱같이 죽고 싶었는데 제가 어찌 될세라 제 옆에서 든든히 있어주는 자식들 덕분에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다 출가를 해서 괜찮았는데 늦둥이 막내 아들을 볼 때면 괜히 제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장가는 보내놓고 남편이 갔다면 좋지 않았을까. 늦게 낳아 키울 땐 그저 예뻐하며 키웠지만 함께한 시간이 다른 자식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막내 녀석만 보면 미안했는데 남편까지 떠나니 그 미안함이 모두 제 몫이더군요. 큰아들에게 아버지 노릇까진 아니더라도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째 되던 해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0살이나 어리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둘이 좋다면 뭘 더 바랄까요? 아이들에게 둘이 좋고 정말 이상한 집안 아니고 딱히 모난 아가씨 아니라면 막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난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으니 너희들끼리 몇 번 더 만나보라 했습니다. 아들들은 막내 며느리 자리가 괜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막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천천히 좀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늦둥이라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어차피 시킬 결혼이라면 굳이 더 두고 봐야 할까 싶었는데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말대로 엄마가 막내가 우리만큼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 제 아내 자리는 좋은 여자가 들어와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두고 봐요, 엄마. 그래, 너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니? 막내 생각해서 그러는 걸 테니 잘 설득해 봐봐. 막내는 결혼이 진행될 것 같다 늦어지니 속상해 했나 보더군요. 저한테 와서도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기에 형들이랑 누나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결혼시켜줄게, 응? 그리고 몇 달 뒤 가족 식사 자리에 막내가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될 거라면 미리 함께 어울려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4개월차 들어가요. 뭐? 아니, 다 알아듣게 얘기해줬는데 뭐라고? 시간을 갖고 조금 천천히 진행하자고 했는데, 애가 생긴 걸 어떡하라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아이 지울 시기도 지났어. 저희 올해 넘기기 전에 결혼할래요. 허락 안 해주시면 그냥 살림 합칠게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안 하냐. 그러면 막내 서운해서 안 된다.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는구나. 그래, 너네 상의해서 막내 결혼 날짜 얼른 잡아봐. 기왕할 거 그냥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막내의 결혼은 임신 소식을 알림과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2달 뒤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준비 기간이 짧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양가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서 적당한 곳에서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막내 며느리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호텔에서 식을 올리고 싶다고 울고불고 했나 보더라고요. 우린 이제 남편도 없고 막내 결혼이라 부를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데 계약 인원도 부르려는 인원보다도 많고 밥값도 비싸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 소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 말대로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서원에서 우리 귀한 막내한테 평생을 두고 바가지 긁으면 어쩝니까? 집을 구할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1억 5천씩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애들 셋 다 1억 5천씩 지원해 주었었지요. 막내도 똑같이 1억 5천을 지원해 주려는데 그걸로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착하던 막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형 누나들이랑 다르게 왜 이리 힘들게 하나 싶었는데 막내 며느리가 그랬다더군요. 형님들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 10년도 더 차이 나는데 똑같이 1억 5천이 말이 돼? 그땐 그 돈으로 집 구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택도 없어. 그때도 아이들이 그 돈으로 집도 예물도 알아서 하고 부족한 건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에 대출받아서 알아서 해결했는데 말입니다. 안쓰러운 막내라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좀 더 지원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해서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하와이로 갔지요. 하와이 비싸더군요. 둘이 합쳐서 여행비만 1,000만 원이네요. 막내에 치우는 거니 이제 큰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모두 지원했네요. 큰애들 알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5년 안에 남편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돈 다 치고 있어서 뭐 할까요? 아무튼 막내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니 괜히 마음이 허하더군요. 손주 녀석들도 제법 커서 재롱 볼 일도 없는데 이제 곧 태어날 막내 손주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하루는 막내가 전화가 와서는 엄마, 나 엄마 반찬 먹고 싶어. 우리 와이프는 요리를 잘 못해. 먹을 반찬이 없어. 엄마, 반찬 좀 갖다 주라. 아유, 그래. 걔가 이제 결혼해서 살림도 안 해봤는데 배까지 불러서 뭘 하겠니? 엄마가 해서 가져갈게. 그 다음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여러 개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집에 없는지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새아가가 집에 없나 보다. 이거 어쩌지?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까지 나랑 카톡했는데. 그래? 내가 배를 여러 번 누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네. 내가 깜빡했고 엄마 간다고 얘기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집에 있으니 전화해봐요. 그래?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아가. 엄마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 안 그래도 벨 누르셔서 오신 건 알았는데 갑자기 왜요? 집에 있는데 왜 문을 안 여니? 네 남편이 엄마 반찬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왔어. 문 좀 열어봐. 어머니, 전 미리 들은 얘기가 없어서요. 지금 집도 엉망이고 미리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싫어요. 그래서 나 지금 집 앞인데 문을 안 연다고? 이 반찬들은 다 어쩌니? 냉장고 안에 안 넣으면 다 쉴 텐데. 어머니, 그러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어머님 가시고 나면 제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참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세대는 이런 건지 미리 약속 안 하고 들은 얘기가 없다고 문을 못 열어준다니요. 저희 세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 큰 아이들 때도 이런 건 없었는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런데 막내 알면 속상해서 둘이 부부싸움이라도 할까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귀여운 막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신생아라 너무 귀하고 예쁘더군요. 며느리는 아이랑 산후조리원에 갔고 그땐 아기를 볼 수 없어 얼른 집에 올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막내네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며느리가 안정되면 아기 한번 보러 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막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아기 보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기 보기 힘들지. 그래, 엄마가 내일부터 아침에 가서 애 좀 봐줄게. 딸아이랑 통화하다가 막내네 아이 봐주러 가기로 했다니까. 엄마, 괜찮겠어? 젊은 사람도 애 보는 거 얼마나 힘든데. 오래 하진 말고 한 이틀 봐주고 와요. 엄마 나이도 있고 애 봐주다 그러다 병나요. 그래, 알겠어. 걱정 마. 나도 체력이 딸려서 오래 하진 못할 것 같아. 힘들어한다길래 잠깐만 봐주려고. 다음날 막내네 갔더니 며느리가 울기 직전이더군요. 그래서 부족한 잠 좀 자라며 아이를 봐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이를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조심스럽더군요. 기저귀를 갈고 우유도 먹이고 잠시 깨어있을 땐 눈도 맞춰주고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집안을 둘러보니 엉망이더군요. 집안 단돌이 할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했습니다. 아이가 깰세라 조용조용 해놓고 나니 피곤했습니다. 며느리는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는지 온종일 잤습니다. 배도 고플 텐데 말이지요. 밥 먹으라고 깨워도 일어나질 못하더군요. 안쓰러웠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이 왔고 며느리도 그제서 정신 차려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 고생했지. 아유, 어째. 내일도 오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그냥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 보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니 나랑 상의 안 한 거잖아. 나 불편해서 어쩌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집에 가서 주무셔야 편하시지. 아이 그래. 난 내 집이 좋다. 그만 가마. 내일 보자. 집에 오는데 마음이 쓸쓸합니다. 다음날 막내네 집에 가니 제가 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자러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아이를 보고 살림을 해줬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보통 일이 아니네요. 힘에 부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막내가 왔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막내가 와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 혼자 저녁을 차리는데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 손녀가 울었고 방에 있던 며느리가 뛰어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그게 내가 반찬을 담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을 하나 깼구나. 어쩌니? 아, 어머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셔서 그릇을 깨요? 어머니 그릇 깨는 소리에 애가 놀래서 울잖아요. 얘 놀랬으면 어쩌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2인 세트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낱개로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떡해요. 이젠 짝 안 맞잖아요. 아유, 미안하게 됐다. 근데 내가 정말 실수로 그런 거야.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팔에 힘이 떨어졌나 보다. 애가 나 때문에 많이 놀랬나 보네. 이리 줘봐. 내가 달래볼게. 아유, 됐어요, 어머니. 아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진짜. 자기야,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니까 너무 화내지 마. 엄마도,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 미안하게 됐다. 난 이만 가볼게. 아가, 내가 국이랑 반찬 해놓고 빨래도 해서 다 익혀놨어. 그리고 청소하면서 정리도 좀 했어. 어머니, 제가 처음에 애기만 봐달랬지 다른 살림은 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부탁도 안 드렸는데 다른 살림도 건드세요? 전 그런 거 딱 싫어요. 어머님이 하셔봐야 설거지도 빨래도 제가 다시 다 해야 하는데 일 2번 만드는 거잖아요. 그릇 엎어놓으신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빨래 개어놓으신 것도 저랑 방법이 달라요. 오늘도 보세요. 저건 위치가 저기가 아니라 거실장 위인데 엉뚱한 데 올려놓으셨잖아요. 저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니네 집에 와봤어야 제 위치를 알지. 빨래 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릇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릇이야 내가 똑같은 걸로 다시 사주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그만해. 지금 이 사람 애기 보느라 예민해서 그러는 거야. 얘기 길어져 봐야 좋을 것 없을 것 같아. 그냥 가세요. 막내네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남편이랑 늦둥이라고 막내 낳고 참 예뻐하며 키웠는데 그래서 저 녀석이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져서인지 그렇게 받는 사랑이 쉽지 않은 건 줄 모르나 봅니다. 남편이 있었어도 저 녀석이 제게 이랬을까요? 다른 자식들에게 얘기하며 형제들 간에 분란만 일어날까 싶어 얘기도 못하겠고 속상한 마음 풀 곳 없어 까맣게 탑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아가, 오늘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요즘 예민해 말이 좀 헛나온 것 같으니 내가 이번엔 그냥 지나가마. 우리 가족이 된 만큼 서로 조심하자꾸나. 그리고 힘들면 또 말하렴. 애기는 내가 한 번씩 봐주마. 그러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베이비시터 부를 거예요. 종일 애 보는 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제가 버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께서 못 도와주시니 베이비시터 비용만 도와주세요. 오빠 월급으로는 그것까진 어려워서요. 한국인으로 경력 있는 시터 알아보니 월 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답장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애들이 막내라고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제가 호구로 울주로 보이나 봅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큰아들에게 가족 모임 할 겸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모두 모였는데 막내 며느리만 안 왔네요. 그래서 물어보니 아기가 어려서 사람 많은데 데리고 오기 싫다고 했답니다. 어련할까요?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이 있는데 잘 들어. 막내, 넌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이해 바란다. 내가 너네 결혼할 때 형들보다 2억 더 지원해줬지? 그거 다시 돌려줘.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아. 아니 왜?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건 자식들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말 더 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엄마, 솔직히 서운하긴 한데 우리 때랑 다르게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집 사기도 자리 잡기도 더 어려우니 저흰 괜찮아요. 대신에 막내 너네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효도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2억 다시 돌려줘. 아, 엄마, 우리가 지금 2억이 어딨어요. 결혼해서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 그냥 내가 다 말해야겠다. 난 그냥 널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 늦둥이라 키울 땐 예뻤는데 너랑 함께할 시간들이 형 누나보다 적어서 그냥 하루하루가 아깝고 안타까워. 그래서 그 마음에 형 누나한테 말 안 하고 더 지원해줬어. 결혼식도 집도 막내 며느리 원하는 대로 해줬고 내가 걔가 예뻐서 해줬겠니? 안 해주면 평생 너 바가지 긁을까봐. 나중에 엄마까지 죽고 없으면 와서 하소연할 곳 없어. 마음 힘들까봐. 근데 너네 나한테 어떻게 했니? 네가 엄마 반찬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갔더니 네가 네 와이프한테 말 안 한 건데 말도 없이 왔다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도 안 열어주고 결국 문 앞에 반찬만 놓고 가라고 했지. 그게 내가 너네 집 첫 방문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나 며느리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는 했니? 그리고 애기 낳아서 힘들다고 해서 도와달래서 내가 가서 딱 이틀 애봐줬어. 그런데 어쩜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애가 울든 말든 내가 집안일을 하든 말든 첫날은 너 퇴근하니 나오더라. 둘째 날은 너 와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종일 애 보느라 기력에 딸린 상태라 너 저녁 차려주다가 그릇겠다고 며느리가 나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걔도 걔지만 너 나한테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런다면 빨리 가라고 했지. 니네가 아버지가 있어도 날 그렇게 대했겠니? 그래도 또 며느리가 너 바가지 긁을까 싶어. 내가 며느리한테 그릇 깬 거 미안하다 하니 됐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애 봐주러 안 와도 되니 베이비시터 비용 200만 원 보내달래. 너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너네 돈 대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 결혼까지 시켰으면 된 거 아니니? 너 어머니 말씀이 다 사실이야? 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설마 그 마음을 이용한 거야?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됐고 너네 집을 빼든 빚을 지든 엄마 돈 2억 돌려드려. 그거 엄마 노후자금일 텐데 그걸로 니네가 그 좋은 동네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거머리 같은 자식들 평생 부모 피 빨아먹고 살래?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알아보고 결혼하라니까 결혼 안 시켜주려나 싶어서 애부터 갔더니 잘한다. 너 이 새끼 한 달 안에 엄마한테 돈 안 돌려주면 내가 네 마누라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각오해.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네 마누라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서 엄마한테 사과시켜. 그 사과에서 진심이 안 느껴지면 내가 시집살이가 뭔지 신우살이가 뭔지 제대로 느끼게 해줄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도 왔더군요. 죄인처럼 들어와서는 고개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 너 나한테 할 말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애 낳고 나면 누구나 다 예민해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그러진 않는단다. 네가 네 딸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너희들을 키웠어. 그런데 어쩜 부모한테 그럴 수 있니? 난 너네한테 결혼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회를 많이 줬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 그런데 니네가 내 마음을 밀어냈으니 어쩔 수 없단다. 어머니,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그저 다 시집살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희한테 잘해주시기만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은 이제 알겠어. 그렇지만 이미 기회는 놓쳤어. 내가 지난주에 너희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추가로 더 주었던 2억은 돌려줘야 해. 그건 확실한 거고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알아서 살아보도록 해라. 그래도 1억 5천은 남은 게 있으니 집을 새로 구하거나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너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오라고 한 거란다. 기한은 한 달이야. 옳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엄마가 다 얘기하셨으니 난 다른 말은 하지 않을게. 약속 잘 지키고 우리 평소 볼 일도 서로 연락할 일도 많이 없겠지만 가족 모임에는 꼭 같이 와. 이건 우리만의 약속이야. 알겠지? 네, 형님. 아이들은 모두 돌아가고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노란 스탠드 불빛에 앉아 있는데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막내에게 너무했나?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철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뭘 한 거지? 그렇지만 제가 없을 때 쟤들이 더 단단하게 잘 살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겠지요. 남편 먼저 보내고 마음으로 자식들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젠 남편 살아생전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저를 위한 취미생활도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절 위해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